독일, 유럽은 중국발 스파이, 기술 탈취, 대만 침공, 위협 때문에 예민하게 중국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같은 대두하는 소리는 그냥 이재명은 중국 편이구나.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집구석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게 밖에 나가서 잘난 척하면 사고가 터지죠. 이재명이 그렇습니다. 이재명이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내부 반발 엄청납니다. 국민들 분노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G20를 핑계로 7박 10일 동안 밖에서 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정말 조마조마한데요. 사고가 터졌습니다. 안 터질 수가 없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거죠. 자, 독일이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재명에게. 중국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이재명이요, 그 눈,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찐중이다라는 것을 완벽히 드러낸 사건이다라는 건데요. 독일이 한국에게 그렇게 물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유럽 사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마크롱도 마찬가지고요. 자,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나면 당신은 어디에 설 거냐라고 묻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불신이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유럽 국가 중에 특히 독일이 지금 중국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발 스파이, 그리고 기술과 산업기밀 탈취, 정치 공작들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보좌관이 체포됐습니다. 우파 정당이 3년 만에 정권을 다시 잡았죠. 그런데요, 이 구구 정당 보좌관까지 중국 간첩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이 터졌습니다. 저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저 Germany and Britain, 독일과 영국이요. detain, 구금했습니다. suspected, 혐의를 받는, 무슨 혐의? Chinese spy, 중국 스파이 혐의를 받는 자를 구금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서브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ree German suspect, 3명의 독일인 용의자가 있는데 allegedly transferred military tech, 자, 군사 기술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Amid rising concern in Europe, 자, 유럽에서 증가하는 우려, 어떤 우려? Over Chinese espionage, 중국의 첩보 활동. 그러니까 중국 첩보 활동 때문에 유럽도 사실 속 시끄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정보기관 자체 공식 문건에 아예 중국은 독일에 대해서 최대 스파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못을 박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독일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게 단순한 외교 예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의 친중 노선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겠다라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떤 답을 했었냐면요. 과거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외계인 드립을 쳤습니다. 외계인 지구 침공 시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미국 사회도 경악을 했고요. 국제사회도 심각하게 바라봤을 겁니다. 이런 작자가 이 대선의 후보로 나와서 이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 같은 외계인 침공 발언은요, 답을 피해가는 겁니다. 본인은 뒷골목 양아치 농담 같은 걸 던졌는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해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런 농담 짓거리 했던 게 이재명인데 이번 독일에서도 본질은 똑같았다라는 거죠. 답을 피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짓거린 거죠. 뭐라고 했냐?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어서 배울 점이 많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노하우가 있다라면 말해달라 라고 헛소리 짓거렸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지금 국내 언론이 막 이렇게 다루는데요. 이미 메르츠 총리는요, 중국에 대해서 전략을 고심 중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한 지가 언젠데 그 통일에 대해서 헛소리 짓거렸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중국의 군사 팽창과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끝까지 한국은 선을 긋겠다라는 거고요. 평화, 대화, 한반도에 대한 우려 같은 추상적인 말만 늘어놓으면서 발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듣기에만 편한 모호한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국제사회
사회에서는 얘는 찌시구나 라는 것을 각인시킨 겁니다. 한미동맹 국가죠. 대한민국이. 그리고 인도태평양 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태도를 취한 겁니다. 자, 독일은요, 이런 이재명의 답을 보고 한국을 어떻게 분류를 하겠냐라는 거죠. 미국하고 나토와 함께 대만 침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국가인데 이재명의 발언으로 인해서 민주적으로 우리가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취할 수 있을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중국 눈치를 보면서 한미 동맹을 흥정하는 약한 고리 국가로 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왜 독일이요? 굳이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중국과 대만 문제를 물어봤는지, 이재명의 답변이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합격점을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자, 이 같은 답을 내놓은 이재명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사회를 독일과 유럽이 어떤 진영으로 분류해가지고 앞으로 대할지, 이거는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파 입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외교, 안보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국민을 만들겠고 지켜나가겠다, 안보 튼튼, 이게 지금 강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고 흐릿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좌파 진영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포인트를 촉 받아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 집중 공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크게 지금 뉴스를 다루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같은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영상을 다루는 겁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늘 드리는 말 오늘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특정 국가의 국민과 국가를 명예훼손했다. 그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모호함을 가득 담고요. 그냥 명예훼손, 혐오 이렇게 하면서 딱지를 탁 붙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5년의 징역을 살게 하겠다. 그리고 수천만 원의 벌금을 때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경복궁 담똥에 이어가지고요. 제주도 한라산의 등산로에 똥을 또 싸제낀 중국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토할 뻔했다라고 합니다. 이 등산로의 똥 테러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또 사진을 찍었는데요. 뒤처리 안 합니다. 아니, 개도 똥을 싸면요, 주인이 뒤처리를 하고 갑니다. 똥 다 치우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똥을 싸는데 똥을 처리를 안 하고 간다? 진짜 거북스럽죠. 요거 다루면요, 혐오 딱지 붙어가지고 우파 채널에 대해서 수익 제한합니다. 우파 채널에 대한 알고리즘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뚫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한 줄이다 라는 거죠. 댓줄에 똥 싫다, 공산당 싫다, 진짜 이재명 꺼져, 막 이런 말 적어주셔도 됩니다. 알고리즘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활성화시켜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독일이요, 왜 이재명에게 중국과 대만을 물어봤는지, 아마 이재명은 중국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독일은요, 중국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보좌관이요, 중국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보기관은요, 공식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최대 안보, 경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German intelligence warns. 독일의 정보기관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China is the biggest threat.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다 라고 말이죠. In terms of economic espionage. 그러니까 경제 스파이 활동 측면에서 중국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 피 한 방울만 섞여 있어도 잠정적인 스파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사회에서 공자학원이 스파이 양성소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폐쇄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 전 바이든 대통령도 뭐 PC주의 좌파 정권이긴 하지만 이 중국 스파이 활동에 너무 국가적인 피해가 있다 보니까 공자학원 폐쇄를 해가지고 한 7개 정도 남겨놨는데요.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하버드대에서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밝혔죠. 이때 하버드에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중국 자본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하버드에 대해서 압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공자학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이준석이가 이 하버드에 다녔었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는요, 이 전국의 모든 대학의 학술 기관에 대해서 경고가 되길 바란다 라면서 하버드를 집중적으로 때린 이유는요, 유명하죠. 찰리 리버 하버드대 교수가요, 매달 중국에게 돈을 받으면서 정보를 넘겼다라는 겁니다. 생활비를 받고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연구 자료를 중국에게 넘겼고, 노벨상 수상을 바라보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대학 교수가요, 중국 머니에 영혼을 팔았죠. 중국은 옥수수 씨앗까지도 탈취해 간다라고 집중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에게 물어본 거죠. 유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체코, 중국 간첩 곳곳에서 발견됐고요. 사이버 공격 또한 지금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기술 탈취는 뭐 기본 옵션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유도 리스크 완화를 내세워가지고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독일이 한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건 대놓고 너 중국 편이야? 대만과 자유진영 편이야? 라고 실제로는 이렇게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 한미동맹은 말뿐이네? 실제로 진짜 중국 눈치 보는 건 맞네? 답을 내렸을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한국이요, 반도체, 배터리, AI, 방산 등 전략 산업에서 유럽과 미국과 공급망을 나눠야 하는 파트너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뭐 프랑스와 AI 뭐 전략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라고 또 말을 털었는데요. 이 이재명하고 같이 안 할 겁니다. 마크롱이 이재명을 G7에서 봤을 때 한 나라의 대통령 보면서 윙크하면서 손가락질 한 게 마크롱입니다. 마크롱도요,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덤비는 것 같지만요, 어찌됐든 영국과 프랑스는요, 미국과 함께하는 찐찐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중국과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엮인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즉 한국이 우리 편인지 중국의 관문인지 독일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이재명의 답. 골 때리는 외계인 침공, 그것과 한치도 안 움직인 친중 모호성을 던졌죠. 왜 외계인 침공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요, 사드 배치 문제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요 사실상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김혜경도 반대한다 라고 나와가지고 쉐쉐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침공에 대해서 미국이 물어봤습니다. BBC였죠. 외계인 드립을 했다라는 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라는 것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독일에서의 발언도 본질이 같죠. 중국의 무력 사용을 분명히 경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의 민주, 인권, 현상 유지 원칙을 분명히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와 직결된 안보 이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무력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문장만 늘어놓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멘트를 하는 거 국가의 지도자로서 맞지 않는 겁니다. 겉만 보면 그럴듯하게 평화 담론 같지만요, 실제로는 중국만 편한 균형 잡힌 척하는 말뿐이기 때문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래도 한국 저 이재명이 잘 세워놓으니까 우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구나. 알고 뒤에서 이제 한국 서포트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독일, 유럽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한국 이 나라 중국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말을 아끼네? 곧 발 빼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 삼각 동맹이 필요한 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봤을 때, 아, 한국 위기 때 우리 편에 설 나라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미 동맹 간의 정상적인 나라다라고 하면요, 최소한 이런 메시지는 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전체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대만 침공 안 된다라는 말이죠. 또는 한국은 한미 동맹 자유진영에 책임 있는
나는 당사자로서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쪽에 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애매하고 모호한 것 같지만 확실한 노선에 대한 정리가 되는 말이다 라는 거죠. 최소한 이런 메시지를 냈었어야 되는 겁니다. 독일은 판단했을 겁니다. 중국 눈치 보는 약한 고리인 한국. 이거 미국도 때리고 있는데 나도 때려도 되겠구나 라는 판단 끝났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회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한국, 실제적으로 대만 문제에 돌입된다라고 하면 중립 또는 사실상 중국 편에 들겠구나. 그리고 한국 자체에 우리와 같이 정보 전략을 나눌 수 있는 나라는 아니겠구나. 결론 떨어졌습니다. 유럽이요, 중국 대륙에서 뭔 일이 나도 우리나라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지금 독일하고 유럽은요,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한다. 그러면 지역 분쟁이 아니라 유럽 입장에서도 안보와 경제 전체의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독일은 앞으로 전략 기술, 정보 공유에서 한국을 1등급 파트너가 아닌 2, 3등급으로 밀겠죠.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에서도 한국을 거치면 중국으로 샌다라는 의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거래적인 면에서 조금 더 다운시키겠죠. 한마디로요, 이재명의 이 모호한 한마디가 한국의 신뢰, 등급 전체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모르면 그냥 입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이나 간다라는 말이 있죠. 한미 동맹을요, 흥정거리로 만드는 순간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국제사회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미국이 없었으면요, 대한민국 무역 안 터집니다. 미국이 데리고 다니면서 얘랑 좀 거래해봐봐. 내가 얘 신용 보증할게. 이 말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명함을 내밀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좌파 외교, 이거 안보 본능은요, 그냥 국제사회에서 사드 배치 때 여러 번 중국 눈치 봤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북한 인권,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문재인 전 정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탈북자 강제 북송해서 유엔에서 지금 한국 사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미, 반일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나라에 대해서 막 찌르고 있죠. 그러면서 친중, 친북 노선 타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나온 이재명의 대만, 중국 관련된 발언은요, 앞으로 국제사회 파장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요, 이 부분 촉 잡아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친중, 친북 행보가 얼마나 안보를 불안케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보가 불안하면요, 무역이 불안해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나가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 틀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미동맹, 자유진영과의 연대는요, 대한민국의 선택 아닙니다. 생존의 근간이다라는 거죠. 중국의 군사, 경제 팽창에서 대한민국에서 상위 산업들이요, 다 중국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순위가 중국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원자력 기술 탈취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1위에서 2위, 3위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나면서, 이 좌파 정권을 지나면서 삼성이 대만에게 반도체 산업을 넘겨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기술 탈취가 일어나면서 계속 기술력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까지 이 모든 위협 앞에서 우리는 중립이니 평화만 말하겠다라는 건 붕신짓인 겁니다.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약소국의 자기 기만일 뿐이다라는 거죠. 좌파 정권의 가장 위험한 착각이 뭐냐면요, 미국과 유럽 동맹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믿어줄 거야. 근데 실제 위기 때는 중립, 중국 눈치 보고 말만 잘하면 양쪽에 다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과 유럽은요, 위기 시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맹을 신뢰하는 거죠. 중국은요, 애매하게 붕신 같은 짓거리 하는 나라들요, 언제든지 압박하고 갈라치기 가능한 약한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라는 거죠. 자, 우파가 지켜야 할 외교 안보의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편을 가장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저들의 잘못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편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중을 위한 반중이 아니라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기준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싫어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가 원탑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친중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라는 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독일의 이 같은 질문은 한국을 시험한 겁니다. 이재명의 답은 낙제점을 받는다라는 거죠. 독일, 유럽은 중국발 스파이, 기술 탈취, 대만 침공, 위협
때문에 예민하게 중국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같은 대두하는 소리는 그냥 이재명은 중국 편이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은요, 한국과의 무역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판을 짤 겁니다. 좌파 정권의 친중, 반미 습관이 계속되는 한 한미 동맹의 신뢰도는 금이 갈 것이고요.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또한 약화될 겁니다.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 생존의 기반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전체적으로 답은 뭐냐? 이재명이라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동맹도 불안하고 안보도 불안하고 외교까지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탄핵만이요 대한민국 살 길이다 라는 것이죠. 김영윤 TV였습니다.